부동산을 볼 때 입지 하잖아요. 입지 볼 때는 이거 딱 5개만 보면 끝납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격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입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해 볼까 합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내 집 마련할 때 그래도 이거 꼭 5가지는 봤으면 해서 초보자분들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5가지 요소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더 중요한 걸 알려드릴 텐데요. 도대체 우리는 왜 입지 분석을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해요.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하는데요. 이게 바로 뭘까요? 네. 답은 수요입니다, 수요. 이 지역을 사람들이 끊임없이 갈망하고 왜 찾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요거든요. 수요가 많은 곳은 상대적으로 아파트 시세가 높고 많은 분들이 찾기 때문에 꾸준하게 가격이 탄탄하게 형성이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입지 분석은 뭐다? 바로 항목에 따라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를 살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2가지를 묶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교통인데 이 교통이 편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곳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 출퇴근, 직장과의 접근성이 좋다고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의 니즈가 가장 큰 게 바로 직주 근접인데 이 직주 근접이라는 용어가 뭐냐면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은 일자리랑 공통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직주 근접이 좋아야지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에서 3대 업무 지구라고 있어요. 바로 GBD, YBD, CBD인데 이게 강남, 여의도, 그리고 뭐 종로, 을지로 쪽 중심 업무 지구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고 양질의 일자리가 포진되어 있는 이 강남. 사람들이 왜 강남 하겠어요? 이걸 봤을 때 지금은 제가 교통을 다루고 있죠. 일자리와 같이. 우리가 GTX A 노선 그리고 GTX C 노선 그리고 신분당선 라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이 라인들이 왜 그렇게 집값이 비싼 줄 아세요?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현재 양질의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좋은 교통이 있는 지역이 가치가 높을 뿐더러 앞으로 들어설 교통 호재까지 살펴보게 되면 미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입지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역세권과 연관성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결국에는 교통과 일자리는 묶어서 살펴보자. 자, 교통과 일자리 다음 3번째로는 학군이랑 교육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군하면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지역이 있겠죠? 그게 어딜까요? 바로 대치동, 목동, 중계동, 그리고 경기도는 대표적으로 안양시 평촌이잖아요. 평촌을 가보시면 4호선이랑 거리가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학군이 좋은 쪽이 가격이 진짜 엄청나게 높아요. 학군이 좋은 동네일수록 학원가 규모도 크고요. 학원가도 볼 때는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시면 시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학군지에 학부모들이 선호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곳에 취직하는 걸 목표로 삼겠지만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환경 이거 정말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학군이 좋은 곳에 수요가 많이 몰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4번째로는 상권, 즉 다시 말해서 생활 편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밥 먹고 잠만 자는 거 아니잖아요. 여가 생활도 해야 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또 바람 쐬러 가야 하니까 결국엔 편의 시설이 몰려 있는 곳이 수요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마트, 쇼핑몰, 병원, 공원 등이 집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하지만 주의할 게 있어요. 상권이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데요. 업종도 무조건 살펴보셔야 합니다. 노래방이나 안마방 등 유흥가가 몰려있는 곳은 확실히 비선호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유흥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게 봐야 하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좀 비교하시면서 구분하셔야 하는데 유흥가가 있지만 학원가나 대형 상권이 몰려있는 곳은 또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해서 항상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자연 환경과 뷰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 항목은 가격 형성에 미치는 요소가 예전과 비교하면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할 거예요.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먼저 살펴보시고 지금 다루는 다섯 번째는 좀 곁들여서 보시면 좋습니다. 바로 우리가 열광하는 한강 뷰, 오션 뷰, 공원 뷰, 호수 뷰의 가치는 정말로 높거든요. 같은 단지 내에서도 이렇게 뷰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몇 억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영구 조망 뷰가 있는 곳은 당분간 그 가치가 꾸준히 각광받는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에서 다룬 다섯 개의 요소를 만족하는 가장 비싼 아파트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제 생각에는 바로 이게 서초구에 있는 반포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파악해야 할 요소는 바로 수요라는 점은 절대 잊지 마세요. 앞으로 내 집 마련하시거나 투자하실 때도 느끼게 될 겁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을 결국 찾게 된다는 걸요. 위 요소들은 하나하나 모두 중요해서 잘 알아두시면 앞으로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컨텐츠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